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파이썬에서 파일을 다루는 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일을 열고 닫는 방법, 그리고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예제도 함께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선 파일에 데이터를 쓰는 방법을 살펴보고 나서 두 개의 새로운 예제 프로그램을 함께 작성해 봄으로써 파일 입출력을 응용하는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우선 쓰기 모드로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여기 보인 것처럼 쓰기 모드로 파일을 열 때에는 오픈 함수의 두 번째 인자인 모드에 문자열 W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인자로 지정한 이름에 해당하는 파일이 쓰기 모드로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이 파일의 이름은 output.txt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때 open 함수가 반환하는 객체는 파일의 handle이며 이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데이터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이름의 파일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원래 있었던 이 파일의 내용은 없어지고 새로 빈 파일로 output.txt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쓰기 모드로 얻어낸 파일 handle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쓸 때에는 write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write는 파일의 메서드이므로 우선 파일 객체인 output 파일을 쓰고 점을 찍은 후 write라고 메서드 이름을 적고 나서 괄호를 이용해 그 안에 인자를 나열합니다. 여기에서 write 메서드는 하나의 인자를 받습니다. 이 인자는 문자열로서 이렇게 하면 write 메서드가 실행되면서 이 문자열의 내용이 텍스트 파일인 output.txt에 쓰여집니다. 여기서는 output 파일에 대해서 write 메서드를 두 번 연달아 호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두 줄이 파일에 적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쓰기를 마친 뒤에는 물론 close 메서드를 이용해서 파일을 닫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쓰여진 output.txt 파일의 내용을 보였습니다. 예상한 것과는 달리 두 줄에 적힌 것이 아니라 두 번의 write 메서드에 의하여 쓰인 문자열이 한 줄에 붙어 들어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파일의 write 메서드는 print와는 달리 한 번 쓰기의 끝에 자동으로 계획 문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만약 줄바꿈을 포함하고 싶다면 write 메서드의 인자로 전달하는 문자열의 끝에다가 명시적으로 계획 문자, 즉 역슬래시와 n을 쓰면 될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에 쓰기가 포함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 phonebook.txt를 읽어 그 내용을 그대로 또 다른 텍스트 파일인 output.txt에 쓰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라고 요구사항이 주어졌습니다. phonebook.txt 파일은 지난 시간 예제에서 이용했던 것입니다. 기억나나요? 이렇게 하나의 파일을 읽어 그대로 다른 파일에 쓰면 결과적으로는 파일을 복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셈이 되겠네요.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파일을 복사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 복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요. 이번에도 역시 무작정 덤벼들어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하지 말고 우선은 우리가 작성할 코드의 흐름을 찬찬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phonebook.txt라는 입력 파일은 읽기 모드로 열어야겠죠. 그러고 나서 출력 파일인 output.txt 파일은 쓰기 모드로 엽니다. 입력인 phonebook.txt 파일에서 한 행을 읽어서 출력인 output.txt 파일에 쓰고 이 과정을 모든 행에 대해서 반복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는 물론 두 개의 파일을 닫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도 입력 파일로 phonebook.txt 파일이 필요한데요. 어디 우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밑에 phonebook.txt 파일이 있네요. 실행 이후에 우리가 같은 내용을 적은 결과 출력 파일인 output.txt 파일은 이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맞을 것 같아요. 자,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파일을 infile이라는 이름으로 phonebook.txt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열고요. 출력을 할 파일은 같은 위치에 output.txt라는 이름으로 쓰기 모드로 엽니다. 그리고 for line in
in file 이렇게 해서 입력 파일에서 한 행식을 취하고요. 이거를 outfile.write 메서드를 이용해서 갖다 씁니다. 여기서 줄바꿈을 위해서 계획 문자를 끝에 붙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입력 파일인 phonebook.txt에서 각 행을 읽어드렸을 때 그 행의 끝에 있는 계획 문자까지도 line이라는 문자열 변수에 읽어드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프린트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할 때 이것을 rstrip 메서드를 이용해서 제거해야 했던 걸 기억하시죠? 이젠 할 일을 다 끝냈으니까 in file도 close 메서드를 이용해서 닫고 out file도 close 메서드를 이용해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실행은 끝났어요. 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출력 파일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거는 구름 에듀에게 제가 미리 이 데이터 밑에 output.txt 파일은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출력되는 파일이므로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미리 문제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의 내용을 한번 텍스트 에디터에 불러서 확인해 볼게요. 뭔가 좀 희한한 이름으로 생긴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을 것입니다. 이걸 열어보면 내용이 우리가 아까 입력 파일에 phonebook.txt에 봤던 거랑 동일한 내용으로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냥 똑같이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약간 장난삼아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걸 파일에 적을 때 라인 문자열을 그대로 적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기억나나요? 문자열의 슬라이싱인데 처음 수는 문자열의 어디서부터 라는 걸 나타내죠. -1은 맨 끝이에요. 문자열의 끝부터 콜론 다음에는 지금 비워두었는데 어디까지냐 라는 거고 비워두었으므로 마지막까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얼만큼씩 간격으로 라는 건데 여기도 -1을 적었으니까 끝에서 시작해서 처음까지 즉 문자열을 역순으로 해서 출력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이 슬라이싱 표현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문자열 부분을 좀 더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종료됐고요. 파일을 output.txt를 다운로드 할게요. 다운로드 한 뒤에 자, 다시 텍스트 에디터를 하나 꺼내서 우리가 다운로드한 파일의 내용을 열어보겠습니다. 보다시피 홍길동 010 어쩌고 하는 이 내용이 좌우가 반대로 끝에서부터 처음으로 출력됐고 주의해서 보실 것은 맨 처음에 빈 행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거는 첫 줄의 끝에 있던 계획 문자가 가장 먼저 출력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엔 행 바꿈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파일 읽기와 쓰기를 응용한 프로그래밍 예제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우 간단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텍스트 파일 sentences.txt를 읽어 각 행에 행 번호를 붙여 텍스트 파일 output.txt에 쓰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예를 들면 입력으로 주어지는 sentences.txt 파일의 내용이 This is a sentence, so is this의 두 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각 행에 번호를 붙인 결과로 나올 출력 파일인 output.txt는 1. This is a sentence 2. So is this 와 같이 맨 앞에 행 번호가 적히고 점이 찍히고 그 뒤에 한 칸을 비운 뒤 각 행의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 행씩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리는 방법을 쓰고 행이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번호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그것을 출력 파일에 쓰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동영상 재생을 멈추고 각자 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것이더라도 스스로 프로그램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해보는 연습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효과적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sentences.txt라는 입력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파일의 내용을 구름 에듀 에디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is a sentence, so is this 라는 두 줄이 들어있는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본 것과 같은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한 줄 한 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파일을 데이터 밑에 sentences.txt 라는 걸로 열고 출력 파일도 같은 위치에 output.txt 라는 이름으로 열었습니다. 행 번호를 매기기 위해서 먼저 line number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할게요. 그리고서 입력 파일에 들어있는 모든 행을 상대로 순환을 하면서 첫 번째 행을 만나면서부터 line number를 1만큼 증가시키고 파일에 이제 적으려고 하는데 out 파일에다가 뭔가 문자열을 적을 거예요. 문자열은 이렇게 생긴 모양새로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문자열의 포매팅이죠. line number라는 변수의 내용을 정수로 출력하고 점을 찍고 빈칸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line 문자열 형태로 출력할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문자열 포매팅인데 그 표현식의 결과도 문자열이고 그걸 write 메서드의 인자로 주고 write 메서드는 문자열을 인자로 받아들이죠. 파일을 출력한 겁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in file.close라고 해서 입력 파일을 닫고 out 파일도 또한 닫을 거예요. 자, 실행해서 결과를 볼게요. 실행은 종료됐습니다. 또다시 출력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우리가 텍스트 에디터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다운로드된 파일을 열어보면 예상한 바와 같이 1. 점 한 칸 띄고 This is a sentence 그 다음에 2. 점 한 칸 띄고 So is this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입력을 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가 미리 조금 줄이 더 들어있는 more.txt라는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는 모두 7줄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입력 파일을 more.txt로 바꾸어서 실행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완료됐고요. 출력된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에디터에 이 내용을 열어서 볼게요. 네, 7줄이 1점하고 첫 번째 줄의 내용 비교하면서 볼까요? 2하고 두 번째 줄의 내용, 3하고 세 번째 줄의 내용 이런 식으로 파일에 출력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어때요? 앞에서의 예제는 좀 너무 쉬웠죠? 그것보다는 아주 조금 더 프로그래밍 예제다운 것을 하나 더 살펴봅시다.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텍스트 파일 sentences.txt를 읽어 영문 알파벳의 출현 빈도를 세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단, 대소문자 차이는 무시하며 출력은 알파벳 순서대로. 이 비슷한 거 우리가 사전을 배울 때 다 했던 거잖아요. 그때는 문자열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파일에서 내용을 읽어서 세는 걸로 해봅시다. 그 외에는 모두 똑같아 보여요. 예를 들어 아까와 같이 두 줄로 이루어진 sentences.txt 파일이 있다고 하면 그 결과 출력은 오른쪽과 같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알파벳 순서로 A, C, E, H 등등등 이렇게 나열되었고 그 각각의 출현 횟수가 옆에 적혀 있죠. 예를 들면 T는 모두 3번인데 맨 처음 this에서의 T, sentence에서의 T, 그리고 마지막 this에서의 T 이겠네요. 이건 제가 미리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의심스러우면 일일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어요? 자, 이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는 알았고 우리가 여기서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적어봅시다. 함께 예제를 풀 때 늘 하던 방법이잖아요. 이제서는 혼자서도 그런 사고 과정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서 설명할 내용과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동영상은 여기서 스톱.
이번에는 아까 이용했던 이 두 줄로 이루어진 sentences.txt 파일을 이용할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알파벳들을 세는 거죠. 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f라는 이름으로 입력 파일을 데이터 밑에 sentences.txt를 읽기 모드로 열어요. 그런 뒤에 우선은 우리가 알파벳의 빈도를 세기 위해서 사전을 하나 빈 걸로 초기화했습니다. 이 사전에다가 키로는 출현하는 알파벳을 소문자로 바꾸어서 넣고 그 키에 해당하는 value는 이 알파벳의 출현 횟수로 기록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파일 F에 들어있는 모든 라인에 대해서 이제는 라인이 각 행에 들어있는 문자열이니까 이 문자열을 각 문자 하나하나씩을 순회해야겠죠. x라는 변수에 라인이라는 문자열의 글자 하나하나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알파벳이 아닌 것들, 개행 문자라든가 구두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시할 거니까 만약에 x라는 문자가 알파벳인 경우에만 셀 거예요. 알파벳 출현 횟수 세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서 했었던 건데 잘 기억나시나요? CNT라는 사전에 키는 이 x라는 글자를 알파벳이니까 소문자로 변환한 키이고 여기다가는 CNT라는 사전에서 get 메서드를 이용해서 만약에 존재하면 x를 소문자로 변환한 키에 해당하는 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반환하도록 한 뒤에 거기에 1을 더하면 우리가 CNT라는 사전에다가 각 알파벳의 출현 횟수를 셀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은 15강의 예제에서 나왔던 건데 잘 기억나지 않으시면 15강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의 출현 횟수를 사전을 이용해서 세는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끝낸 후에는 입력으로 열었던 파일을 닫고 이제는 출력할 차례죠. sorted 하고 사전을 주면 이 사전에 키들을 키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정렬한 것들이 반복되죠. 즉 x 안에는 키, 즉 우리가 sentences.txt라는 파일에서 세어서 담았던 알파벳들이 대소관계에 따라 즉 알파벳 순서에 따라 키로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출력은 print라고 하고 키는 문자열로 취급하고 횟수는 정수로 취급한 이런 포매팅된 문자열을 출력할 겁니다. 키는 x고 이때 value는 사전 CNT에 대괄호 열어서 x를 키로 줘야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내용이 앞서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봤던 거랑 같은지는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 같을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했냐면 이번에 강조하는 거는 파일에서 한 문장씩을 얻어내고 그리고 그 행 안에서 한 글자씩을 얻어낸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만 예자가 재미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한 글자씩이 알파벳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한번 집어넣어 봤고요. 사전이라는 데이터형을 이용해서 각 출현하는 알파벳의 빈도를 세는 방법 제 15강에서 우리가 똑같은 예제를 풀어봤던 거죠. 적용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텍스트 파일을 읽는 것만 다루었는데 오늘은 파일을 쓰는 방법,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쓰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열었고 write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예제를 좀 살펴봤어요. 아주 간단한 걸로 하나의 파일을 읽어서 그대로 다른 파일에 쓰는, 즉 텍스트 파일을 그대로 다른 파일에 옮기는 예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약간 바꾸어서 쓰는, 구체적으로는 행 번호를 붙여가지고 쓰는 이런 것들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느 파일에, 텍스트 파일 안에 등장하는 알파벳의 출현 빈도를 세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함께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파이썬에서 파일을 다루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파일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내는지 또한 파일에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지 기초적인 메서드들을 소개했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몇 개 함께 프로그래밍 해보면서
파일을 이용하는 코드를 만드는 것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분반 실습 시간에는 이것을 또다시 조금 더 응용한 연습 문제가 주어져 있으니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함으로써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